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커치챗의 로건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에 계신 신소연님 모셨습니다. 소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연님. 또, 소연님은 더카유에서 이미 좀 일잘러에 대한 강연을 한번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로건의 커리어 치챗에서도 모시게 됐는데, 제가 소개를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어, 국내 지방대 출신이셨는데 해외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헤드헌팅이 되셔서 지금은 서비스나우라는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고투마켓 프로그램 매니저를 이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이 지역을 총 담당하는 고투마켓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시고 세일즈랑 마케팅, 파트너십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경력 동안 좀 오래 해오셨습니다. 이걸 해온 회사들이 이제 세일스포스, 뭐 메타, 페이스북이죠. 뭐 구글이랑도 함께 일을 하셨었고, 링크드인 유럽 본사에서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테크 기업들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셨는데, 소연님이 또 유명하신 게 본인이 본인을 얘기할 때 프로 완벽주의다. 그래서 그 번아웃도 온 적이 있으셨고, 뭐 그런 얘기도 이따 나눠보겠지만, 일잘로로서 회사에서 살아남기, 더 음. 잘하기, 부각되기,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진짜 겪으면서 어떤 아직도 지속 가능한 일잘러로서의 여정에 있다. 라고 소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어, 90년대 문화를 좋아하는 애 둘 엄마다. 테크 기업에서 일하지만 아날로그를 사랑한다. 네. 그다음에 풀 마라톤을 4회를 완주하셨다. 저는 1회도 못 해봤는데. 최근에 마라톤 풀로 하신 게 언제셨나요? 네, 작년 10월이에요. 저는 그 네 와, 번을 다 더블린에서 마라톤을 했고요. 음, 더블린은 다 10월 말 그 뱅컬리데이 위켄드에서 하거든요. 예, 음, 그래서 내년엔 또 더블린, 올해죠. 올해 10월에도 더블린에서 이제 풀 마라톤 할 계획이고, 내년쯤에는 파리나 아니면 발렌시아나 다른 유럽 도시에 가서 하는 게, 멋있다. 네, 제 꿈입니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번이나 풀 마라톤을 하셨다는 게 또 그 자기 관리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 어, 멋있다는 말은 아마 시간을 물어보시고 나서 하셔도, 물어보고 나시면,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첫 마라톤은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더 어렵고 가장 어릴 때 한 마라톤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4시간 반 만에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록이 너무 좋았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 마라톤은 정말 특이한 마라톤이었는데, 그 팬데믹 기간에 한 거라서 이 그 공식적으로 마라톤 루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버추얼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5km 반경 내에서만 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포터도 없고 같이 달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생으로 혼자 계속 그 동네를 삥삥 돌면서 42km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들고 그때 아마 한 5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제가 트레이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당연히 결과가 거의 6시간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 작년에 했던 거가 6시간 20분. 점점 지금 기록이 안 좋아지는 상태인데 그때 작년에는 이미 제가 기대를 좀 많이 그때 무릎이 좀 아팠었던 때라 막 심리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기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걸으면서도 즐기면서 옆에 달리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 그렇게 했던. 근데 기록상으로 보면 멋있다고 할 마라톤 경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록을 떠나서 네, 매년 뭐 이런 것들을 도전하신다는 거가 그거 자체가 멋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또 그 마라톤 자체를 더 오롯이 길게 즐기고 있다. 우리가 또 좋게 해석을 하면, 맞아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어, 좋습니다. 대단하시고, 그, 마라톤을 아까 그 되게 재밌네요. 그 팬데믹 때 혼자서 마라톤을 5km 반경에서 그냥 왕복으로 계속 하시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계속 삥삥 돌았어요. 네. 음, 근데 진짜 그게 쉽지 않겠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저는 마라톤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그 목표 성취감, 그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왜냐면 특히 제가 러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가 노력한다고 그만큼의 결과가 돌아오는 일이 참 드물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 혼자 잘해서야 되는 일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요인들이 중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와 시간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계속 다리를 움직이고 충분히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을 안 하면 그만큼 기록은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거고, 트레이닝을 열심히 잘 해왔다면 당연히 기록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그 단순함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이 글로벌 기업이든 아니면 여러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 단순 노동을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스탬프 찍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공장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라벨 붙이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저한테 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게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달리기 할 때 자기 그냥 오로지 시간과 거리를 생각하면서 달리는데, 그러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로건님? 네, 네네.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왜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존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그때는 숨 쉬는 거, 내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이게 그냥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그냥 머릿속에 깊은 생각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팬데믹 때 했을 때 정말 거의 뭐 5시간 반 정도를 혼자 뛰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들에 대해서 정리 모든 걸 다 해서 그 뒤에 제가 글도 좀 길게 써서 쉐어링을 했었고, 너무 좋은 행복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난 생각이 많다 이런 분은 달려보시라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진짜 좋네요. 저도 좀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자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시간 음,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자신한테 집중하고 시간 딱 이건데, 그럼 그 전에 트레이닝을 할 때도 네.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트레이닝을 한 만큼 사실 내 결과 뭐 시간은 나오게 돼 음.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운동은 너무 거짓말을 안 한다. 맞아요. 정직해요. 정말 정직해요. 정직하다. 네. 음, 근데 왜 팀으로 하는 운동들, 뭐 축구든 야구든 이런 건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운동해도 팀 내에 누군가가 뭐 부진하다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상대방 팀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것 또한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운도 따라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여러 스포츠 중에서도 운이랑 관련 없이 내 노력으로만의 베이스로 할 수 있는 정말 단순하지만 정직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커리어에서는 사실 아까 소연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돌아가고 사실 관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들, 뭐 다른 인터널 음, 스테이크홀더들 아니면 뭐 나의 외부 파트너, 고객들 그런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서 나를 좀 떨어뜨려서 내 자신과 마주하는 오롯한 시간을 가짐으로써 음, 스트레스 관리도 되고 나도 네. 좀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죠. 그런 게 되게 그렇죠. 또, 예, 커리어를 키워가는 분들한테 또 좋은, 어떤 돌파구? 이런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네. 될 것 같아요. 예, 네. 뛰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연님, 제가 잠깐 뭐 소개를 드렸지만, 소연님의 그간의 뭐 20여 년의 이력을 다 담기는 뭐 어렵죠. 그래도 이 커리어 치챗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네. 본인 소개, 뭐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네. 직접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2006년에 제일 사실 처음에 학생으로 왔었다가 어떻게 정착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거의 뭐 10년, 7년 정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40인데 만 나이로 아니네요. 41네요. 올해로.
41인데 거의 반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반 조금 못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한 반 정도 한국에서 반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그런데 사실 뭐 1살에서 한 4살, 5살까지는 거의 기억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의지로 살아온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한국보다 오히려 더블린에서 보낸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뭐 뼛속까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가면 저희 엄마는 너는 이제 한국인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 그렇게 아일랜드에서 오래 살아고 있고 지금은 더블린을 거의 뭐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제2의 홈타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현재는 로우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서비스나우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나우는 미국계 글로벌 회사이고 이 회사도 역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산호세라는 곳에서 헤드쿼터가 돼 있는 곳이고 하지만 뭐 세계 전역에 사무실이 있으며 한국에도 사무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한국 분들이랑도 잠깐 일을 하면서 인사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블린에 있는 제가 지금 다니는 곳이 유럽 본사.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유럽 전역, 또 중동,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여러 이 곳에 있는 그 팀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 세일즈 팀이 좀 더 성공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저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고투마켓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마켓 프로그램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고투마켓이라는 게 마켓으로 가다잖아요. 시장으로 가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런 서비스를 시장으로 내보내서 좀 더 성공적으로 이거를 이제 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모든 그 팀들과 뭐 세일스 팀, 마케팅 팀, 채널 파트너십 팀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전략을 수립해서 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 드릴 수 있는지 그런 전략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세 가지 다 중점적으로 되는 거는 파이프라인 엑셀런스라고 해서 세일즈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그 세일즈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세 가지 이제 첫 번째는 Account and Territory Planning이라고 해서 모든 세일즈 팀, 세일즈 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내 그 테리토리에 있는 요 고객들이나 잠재 고객들의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올해 이렇게 일을 할 것인가 전략 수립을 하는데 그런 전략 수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demand generation 이라고 해서 이제 수요 창출 판매를 하려면 우리 제품에 관심을 있고 어떤 고객이 우리 제품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demand generation을 해서 또 이렇게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 전략을 수립을 세일스 팀에서 제각각 다 다르게 하려면 중구난방이 되기 쉽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어떻게 좀 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수요 창출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팀이 어떤 역할을 해서 해야 서로 중구난방되지 않고 잘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벨로시티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세일즈 파이프라인 그 엑셀런스에 연관해서 그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세일즈 스테이지마다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해야 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프로세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여러 부서들과 또 연계를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런 부분을 임플리멘테이션 실행하고 또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연님의 그 직접 업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고, 개인적으로도.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나우에서, 네네. 지금 고투마켓 프로그램 매니저로 하시는 일이 다이렉트 세일즈랑 인다이렉트 세일즈를 모두 다 이렇게 총괄해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마켓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다이렉트 세일즈에 네네. 뭐 그 중점을 두고 어떤 데는 좀 하이브리드로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당연히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팀으로서 하는 거고 각 유럽 전역에도 저희가 이제 그 담당하는 세일즈 오퍼레이션스 팀이나 세일즈 스트래티지 팀이 따로따로 있다면 그 팀들과 같이 전략 수립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해 나가는.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라면 각각의 이 전략이 다 다르다 보면 그 또한 또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의 가장 이제 상관은 저희 COO, Chief Operations Officer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관인 COO가 유럽 전역의 어떤 그 전략 수립, 올해의 전략 수립을 일단 세우고 나면 그 전략에 따른 그 프로젝트나 키 프라이어타이제이션 된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이 이 유럽 전역에 있는 모든 전략들이 적절하게 이렇게 그 라인업 돼서 얼라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 자체는 각 지역에 있는 세일즈 팀, 세일즈 스트래티지, 세일즈 오퍼레이션스 팀에서 하고 저희는 그거를 오버루킹하는 전략을 세워서 같이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그 소연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테크 기업에서 지금은 서비스나우에 계시고 각 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 프로덕트를 가지고 새로운 마켓에 진출하거나 확장을 더 해야 되는 게 이제 기업들의 숙명인데 그런 마켓에 가는 우리가 고투마켓이라고 부르는 이 활동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까? 마켓이라는 것들이 이제 특성들이 다 다른데 이 마켓과 이 나라는 무엇이 다를까? 여기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조금 피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개 고려를 하셔서 맞아요. 전략을 세우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고 또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들하고 조율하시고 이런 맞습니다. 일들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연님께서 이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아일랜드를 어떻게 처음에 아일랜드를 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 한국 밖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아일랜드라는 게 참, 그 새로워요. 아일랜드 오신 지가 이미 2006년이면 거의 20년 되신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일랜드가 처음 시작이셨는지. 네, 네. 지금은 아일랜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올 때까지만 해서 저는 사실 아일랜드가 독립적인 나라인 줄도 몰랐고요. 영국의 부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때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소속이니까. 그래서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1도 없었고요. 제가 유학 준비를 할 때 고려했던 나라는 일단은 영국이었던 게 저는 이상하게 미주 쪽이나 호주 쪽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늘 유럽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온다 그랬을 때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권 국가라면 뭐 영국이 거의 유일하니까 그래서 영국을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그때 그 한국과학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턴십을 이제 홍보실에서 했는데 그 홍보실에 계셨던 저희 이제 사수분께서 아일랜드로 그 시절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여튼 출장을 갔다 오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가는 그런 준비를 해서 영국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영국 말고 아일랜드로 가라. 아일랜드는 한국인도 거의 없고 아마 영국은 한국인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영국 가면 네가 한국 거를 더 많이 하고 막 영어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아일랜드로 가라.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일랜드도 그럼 알아볼까? 하고 유학원에 가서 말씀드리고 학교 알아보고 그랬더니 아일랜드가 훨씬 더 좀 또 싸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학비든 생활비든 여러 면에서 영국보다는 훨씬 더 싸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 비자 받기도 더 쉬웠고 그래서 아일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음.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셨고, 네네. 뭐 이제 그 아시아 패시픽 쪽에 있는 영어권 국가들도 있지만 그쪽이나 아니면 뭐 미주나 이런 데보다는 네. 조금 유럽 쪽으로 가보셨는데 거기서 영어권 국가를 찾으신 게 이제 영국. 네. 근데 또 좀 더 어떤 노시아. 아일랜드가 또 네. 그런 것이었구나. 네네. 저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2006년이면은 영국에서 특히 이 영국에서 통화로 사용하는 파운드화가 음.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아마 뭐 2,000원 뭐 이렇게 굉장히 1파운드가 2,000원 이런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더 비싸게
지셨을 것 같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아일랜드에 처음 진출하신 게 아일랜드에서 공부를 먼저 하신 거예요? 네. 뭐 공부가 거창한 건 아니었고요. 어학연수 개념으로 이제 온 거였죠. 그래서 어학원으로 해서 처음에 왔었지만 그때 제가 홍보인을 꿈꾸고 있었던 데라 일단은 영어를 어학원에서 좀 더 훈련을 한 뒤에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컬리지를 들어가서 홍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이제 왔었죠. 네.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턴으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시작은 하셨지만, 그런데 외국으로 가고 싶어서 네. 아일랜드로 조금 정하시고 네. 어학원을 통해서 먼저 오셨다. 네. 영어는 어떠셨어요? 원래 한국에 계실 때부터 영어 좀 잘 하셨나요? 전형적인 영어 성적은 좋았지만 말은 못했다. 벙어리.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제 유학을 결정하게 된, 마음을 먹게 된 결정적 그 일화가 홍보실에서 그때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홍보실 분들이 모두 이제 회의에 들어가셨고, 저는 왜 그랬는지 그때는 회의에 참여를 하지 않고 저 혼자 이제 부서에 남아서 사무실에 있었어요. 근데 홍보실이다 보니까 해외에 여러 이제 지사라던가 그런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그렇게 전화가 오면 제가 받을 일은 없고 보통 그 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받으셨죠. 근데 아무도 회의 들어가고 없으셨으니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싱가포르에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어요. 보통 한국 분들 이제 알아듣기 아니면 독해 이런 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듣긴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그 저희 과장님을 찾으시면서 어디 계시냐? 근데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미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컨퍼런스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근데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과장님이 컨퍼런스에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막 어버버버 하다가 이제 끊고 그러고 끊자마자 생각이 난 거야. 미팅인데 과장님 미팅에 들어갔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컨퍼런스란 말을 했지? 그리고 컨퍼런스란 그 단어도 바로 생각이 안 나서 막 이러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대학 다 나오고 영어도 성적으로 봤을 때는 꽤 좋다고 생각해오고 있었고 제가 그 시절에 대학 다니면서 월드컵 있었을 때 그 뭐죠? 통역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어에 자신감이 좀 있었는데, 내가 실전 이런 그 업무 영어는 이렇게 미팅 들어갔다는 말조차도 못하는 거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홍보실에서 일을 하나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난 빨리 저기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를 제대로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영어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딱 들어보니까 저보다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알아들으셨다니까.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 저는 와서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아무튼, 저도 아일랜드 다 와서 그런 순간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또 알아듣기 어렵죠. 여기서. 특히 영국도 그렇겠지만 억양이나 이런 사투리 여기에서의 사투리들도 꽤 심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이제 배우는 걸 미국 영어로 많이 배우다 보니까 미국 영어는 훨씬 더 듣는 게 쉬운데 아일랜드 와서 보니까 아일랜드 분들은 억양이 정말 정말 심하시고 빨리 말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듣는 것도 어렵고요. 제 기억에 처음 한 초반에 뭐 처음 3달 정도는 정말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홈스테이 초반에 이제 가시면 많이 하실 텐데 저도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하면 학교 갔다 오면 그 홈스테이의 아줌마가 늘 오늘 학교 어땠냐, 오늘 하루 어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그 대답을 하는 것도 바로바로 나오기가 힘드니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에 그 이제 대사를 다 외우는 거예요. 내가 아줌마가 물어보면 오늘 이랬고 오늘은 뭘 배웠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를 나름대로 다 영어를 막 이렇게 단어를 이제 머릿속에서 문장을 다 써서 연습을 해서 가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연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츄에이션을 떠올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영어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영어 강의를 하시는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해봐야 된다. 그 상상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영어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신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주머니를 만나기 전에 음, 거기서도 약간 소연님의
일잘러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가 살짝 보입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하시려는 그런 마음. 네. 아마 완벽주의자 좀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늘 좀 미리 준비해 놔야 마음이 편한 좀 음, 그 예상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내가 그 상황에 갔을 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어, 음.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데 좀 부담감도 있고 맞아요, 또 맞아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그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머리 자르러 갈 때 머리 자르러 가면 거기서 머리 어떻게 자를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럼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도 미용실에서 이거 잘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래요. 원하는 무언가는 있는데 이제 그게 그 표현하기가 네, 항상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 자르고 후회하실 경우도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 영어로 그걸 표현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고 뭐 단어들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뭐 맞아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정말 요즘에는 그런 거 다 인터넷으로 소셜 미디어로 찾아보면 정말 많잖아요. 그런 일상 영어 알려주는 표현법 이런 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인터넷은 있었지만 핸드폰에 스마트폰이 없었고 제 기억에 그때 저 노키아 쓰고 있었는데 2G 폰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책으로 정말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 아줌마가 쟤네 왜 어디서 책에서 있었던 저런 교과서를 읽는 대답을 음, 하지 않으셨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그 우리는 좀 배운데 원어민식의 표현은 아닐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도 알게 모르게. 맞아요, 맞아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 소연님의 처음에 영어는 좀 충격이었다. 그 싱가포르에서 온 전화를 받았을 때, 아,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였나?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셨고, 그래서 아일랜드로 이제 가셔서 어학연수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와서 어학연수 하면서 아일랜드 지내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아일랜드에 대한 뭐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이나 음.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게 본인 좀 어떠셨어요? 이거 좀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나요? 네. 저는 너무너무 즐겁게 첫 1-2년을 보냈고요. 지금도 뭐 즐겁지만 특히 그때는 어렸고 뭐 아는 게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서울 게 없었고 고생하는 것조차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고생할 각오가 되어서 왔고 저는 좀 그렇게 고생하는 걸 즐기는 좀 그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저 같은 경우 이사를 좀 자주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일 때문에 이사를 하고 그러면서 전학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 좀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기질적으로. 그래서인지 아일랜드를 왔을 때도 정말 한국인들이 그 제 사수 예전에 사수가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처음엔 조금 무섭다는 기분을 정말 한 하루 이틀 정도 느꼈던 것 같은데 그 외에는 금방 이제 그 어학원에 있는 다른 유럽 친구들, 뭐 브라질 친구들 만나서 다 서로 영어 못하니까 그리고 다 여기가 처음이고 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가족처럼 끈끈한 그런 관계가 되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예, 생활을 했고 지금도 저는 그때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그때 만났던 뭐 유럽 친구들, 브라질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자주는 못하지만 다들 다 자기 나라로 다들 돌아갔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연락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음. 아일랜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맞았다. 네. 그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아일랜드에서 사시면서 그때부터 뭐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만 뽑으라면 음. 이건 정말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다. 아일랜드에서. 어, 이게 아일랜드만에 국한된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한국이 아닌 곳에 살아서 좋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타인의 그 시선에 좀 연연하지 않게 되는 분위기가 나도 모르게 가져지게 된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물론 사람마다 타인의 시선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 많이 보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렇게 좀 많이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그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 살 때는 정말 옷 입는 거 하나, 뭐 가방 드는 거 하나, 뭐 행동 하나,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일랜드 오니까 처음에는 물론 계속 그렇게 살았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고, 내가 이걸 입든 저걸 입든, 그리고 나도 그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을 볼 때 사람들이 뭐 하는 태도나 옷 입은 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아예 생각의 회로가 좀 바뀌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 그게 정말 편하다는 거를 느끼게 됐고, 정말 liberate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방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 휴가로 가끔 들어가면 신기한 거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또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옷은 요렇게 요렇게 챙겨가서 그래도 계절에 맞게 요렇게 입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신경을 쓰게 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여기 살아서 너무 편하다. 남들이 나한테 그 저렇게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고 나가라, 저러고 다녀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런 게 참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정말 정말 신경을 안 써도, 어, 그런 게 많은 분들이 느끼는 진짜 편안함인 것 같아요.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음. 단일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국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연결들이 많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좋은 가방도 하나씩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이제 외향적으로 보이는 것도 좀 맞아요. 중요한 것 같고, 네. 근데 외국에 오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특히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력이 없어지는 건지, 외국에 있으면, 맞아요. 그런 거, 뭐, 백 사야 되나, 나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 네. 오히려 소연님도 그러신가요? 네네. 음. 명품 백이 저도 하나 있는데 들고 가기 민망해요. 다 좀 이상해요. 이건 너무 사람들이 이거 명품했다고 볼 것 같고 그게 불편하고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또 그것도 눈치를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한국은 정답이 있는 사회잖아요, 좀 많이.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답이라는 게 모든 것에서 성공을 하려면 이 정도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 정도 직업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것과 벗어난 직업이나 연봉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성공하지 못한 정답이 아닌 게 돼 버리고 그런 게 있다면 아일랜드에는 정말 직업이 기천이 없다는 게 '아 이런 거구나.' 모르겠어요. 아일랜드 내에서도 정말 막 upper class에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20년 가깝게 살면서 본 사람들의 이런 의식의 그런 거를 보면 직업에 따라서 또는 경제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크게 다르게 보거나 판단하는 게 한국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고, 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저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훨씬 더 여기서 그런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게 너무 안도가 되고 감사해요. 그런 아이들이 내가 꼭 뭐 의사, 변호사,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수도공으로 일해도 뭐 전기 수리하는 분으로 일해도 내 할 일하고 내 역할 하면서 사회에 살면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보는 게 그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리어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사회적으로 그냥 잘된 커리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 사회가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각자가 행복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 네. 각자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어, 사는 그거를 다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소연님께서는 아일랜드에 계신 거를 좀 더 자유롭게 그런 네. 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아일랜드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학연수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셨는데 그러다가 어학연수를 하다가 뭐 지원을 해서 이제 회사를 가게 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제 외국에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아일랜드에서 시작한 일은 물론 이제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서 뭐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이런 일을 제외하고 첫 조금 그래도 공식적인 취업이라고 할 만한 건 보다폰의 콜센터에서 일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학생 비자로서는 풀타임을 일을 이제 아일랜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 잡을 구해야 되는데 오피스 잡은 파트타임이라는 개념이 뭐 지금은 또 프리랜서 개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또 홍보 경험이나 마케팅 경험을 쌓고 싶었지만 그런 게 불가능했었고 그래서 알아보게 된 게 이런 콜센터 이런 곳은 그 뭐라고 하죠? 시프트로 일을 하는 곳이니까 파트타임으로도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교대하면서.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뭘 보고 저를 콜센터에 취직을 시켜주신 건진 모르겠지만 그때도 영어가 거의 뭐 알아듣는 것도 완벽하지 않았고 말하는 건 더더군다나 서툴렀고 그랬지만 어쨌든 운 좋게 취직이 돼서 네, 처음에는 보다폰에서 그때 그러니까 사무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들어가서 일을 몇 달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쯤 제가 2년 좀 지났을 때 원래 목표가 아일랜드에 공부하고 좀 뭐 PR 쪽의 경험을 조금 쌓다가 2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와서 다시 한국에서 제대로 이제 직장 알아보고 취업하고 이게 저의 생각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2년이 지났을 때 한국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지금의 이제 제 남편이죠. 그때 남자친구와 이제 뭐 헤어지고 온 게 아니라 사귀는 상황에서 온 거니까 와서 그 남자친구가 또 한국에 저를 보러 오고 오면서 저희 가족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때 한국에 가 있을 동안에 제가 아일랜드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제가 다시 아일랜드를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굉장히 전형적인 한국적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들어가는 건 됐는데 들어가려면 결혼을 하고 들어가라.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 입장에는 제가 들어가면 당연히 제 그때 남자친구랑 이제 동거를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하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아일랜드로 돌아오다 보니 제 남편이 폴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유로피언 유니언으로서의 이제 그 비자가 있으면 저가 남편의 아내로서 그 유로피언 유니언과 또 동등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구하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얻게 된 게 그 링크드인에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게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셨군요. 네. 어떠셨나요? 부모님께서 음, 정 가야 한다면 결혼을 하고 가라 했을 네. 때 소연님은 뭐 속으로 땡큐 뭐 이러셨나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근데 그때? 뭐 그게 되게 롱 스토리를 짧게 말씀하신 걸 텐데. 네. 예. 그게 인연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왜냐면 그 말씀을 저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셨는데 저희 이제 남자친구 그때 지금의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남편한테 트랜sl레이션 해서 얘기를 해 줬고 둘이 서로 눈을 보고 하지 뭐. 결혼하지 뭐. 근데 그 전까지 한 번도 서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가 저희가 교제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뭐, 그리고 어렸고, 그때 뭐, 26, 7 정도 됐었고, 이러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당연히 그냥 서로 앞으로 같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결혼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도, 뭐 지금 하나 10년 뒤에 하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거는 의지가 있는 거는 신뢰는 확실히 있으니까 이게 해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면 하겠다.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남편 쪽의 집안에서 만약에 그랬을 때 결혼을 왜 그렇게 서두르냐 우리는 좀 반대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남편 부모님이나 그 가족분들께서도 너무 좋다 해라. 다 이게 될 인연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정말 착착착착 아주 순조롭게 거의 그 결혼 얘기 나오고 나서 한 4,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고
폴란드 가서 또 2달 있다가 결혼식도 폴란드에서 하고 그러고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이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진짜 저도 땡큐네요. 부모님께 네네. 감사드려야 되고, 예, 양가 부모님들께. 그 결혼이라는 게 이제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좀 다른 거지만 결혼을 하려면 하신 분들은 이제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게 꼭 상황이 안 될 때도 많은데 또 부모님들이 또 선뜻 국제 맞아요. 결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셨던 게 또 마음이 맞았던 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또 아일랜드에 정착하고 그쪽에서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긴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저는 음, 더군다나 외동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안을 해 주셨다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수적인 게 아니라 아주 깨어 어, 있으신 분들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오히려 되게 열린 결정이시죠. 네. 오케이, 그럼 결혼하고 가라. 이렇게 또 해주셨고. 알겠습니다. 소연님께서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오셨는데, 그 전에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하고, 일을 보다폰에서 네. 잠깐 이제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에서 일한다는 걸 좀 경험을 하셨고, 보다폰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한국으로 말하면 SK텔레콤이나 뭐 KT처럼 굉장히 큰 모바일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네. 그래서 보다폰은 이제 유럽 쪽에서는 가장 큰 이제 모바일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입니다.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콜센터에서 영어도 외국인인데 콜센터에서 일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한데 그게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네,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 많고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그때 제가 standing up for myself 하는 거를 조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전화를 받아서 이제 뭐 고객 서비스 이런 센터에 전화하면 받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어디 고객 서비스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하면 당연히 제가 말하자마자 제 억양, 이름, 모든 면에서 제가 이제 외국인이라는 걸 전화 거신 분께서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다들 친절하고, 물론 고객 서비스 전화를 한다는 거는 불만이 있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태도가 아예 없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의 있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걔 중에는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나 아이리시랑 통화할래 하는 그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바꿔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인종차별적인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근데 그랬을 때 저도 어떻게 그런 오기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황하기보다 그러니까 나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불러줘 이러면 나 영어 할 줄 알아. 그러면서 I can speak English 그래서 you can talk to me 이래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화났다가 제가 이제 바로 안 바꿔주니까 왜냐면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바로 무슨 매니저를 부르거나 아니면 아이리시 동료를 부르거나 이러면 제가 음,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끊을 때는 아까 미안했다. 내가 좀 내가 무례했던 것 같다. 땡큐 하면서 끊는. 그러면 이제 너무 그때는 또 뿌듯한 거죠. 난 너무 정말 이거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렸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도 꽤 있었고 어떤 경우는 아일랜드에 보면 도네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쪽 이제 바닷가 쪽 아주 시골인데 거기 억양은 너무 심해서 아일랜드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심한 억양인데 그 도네걸에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정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영어가 아닌 것 같고 아예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는 수 없이 저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 매니저한테 부탁을 해서 매니저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매니저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서 그나마 도네걸 액센트를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응대를 해야 했을 나이도 좀 있으신 그런 시골 분이셔가지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네, 재밌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소연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영어라는 거는 영국말이지만 영국말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쵸. 전 세계의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잉글랜드, 아일랜드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쓰는 특히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우리가 커리어 이야기를 할 때 비즈니스 쪽에서는 어떤 공용어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천차만별의 다른 악센트와 어떤 방식들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하물며 소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일랜드 안에서도 서로 못 알아듣는 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으실 때 외국인으로서 영어에 어떤 좀 특별한 악센트가 있다? 이런 거는 뭐 그거는 흉이 될 만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요즘에는 또 그 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어를 더 선호한다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다. 저는 소연님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진짜로 저도 예전에 오웬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음. 굉장히 토커티브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계속 와가지고 말을 걸어요. 뭐 로건 하고 나서 막 말을 거는데 워낙 발음이 특이해서 아이리시였어요? 제가 아이리시언 스카티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 스코틀랜드에서도 굉장히 좀 지방이었나 봐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한참 이제 굉장히 그 수다를 많이 하는 친구인데 되게 좋은 친구인데 얘기를 막 한참 하는데 저는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털리죠 영혼이 이렇게 되는데 그 같이 듣고 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제 동료한테 잉글리시한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웬이 근데 도대체 뭐라 그러나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나 최근 한 달 동안 오웬이 얘기한 거를 거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저 친구는 참 좋은 친구 같은데 나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뭐라 그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못 알아들었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도 서로 못 알아듣는 네. 이런 게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음. 진짜 음. 영어는 진짜 뭐 영어의 발음이나 뭐 악센트 때문에 그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시는 분들 내용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내가 소통하려는 그 주제, 그 내용 그게 중요하지 겉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맞아요. 진짜 외국에 오히려 나와 있는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네. 문제일 수 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알맹이를 알고 있어야 그것 마저 없으면 이제 그때는 정말 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 그때 보다폰에서 있던 일례를 말씀드리면서 "무슨 용기로 그렇게 내가 영어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또 말씀하신 걸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그 일을 이제 트레이닝을 당연히 받았고 뭐 어떤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는 제가 부족했을지언정 이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갈맹이를 내가 갖고 있다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 비일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명세서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되는 거고 뭐 커렉션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만약에 제가 그날 첫 날이었고 제대로 그 업무적으로 인지를 제가 좀 그게 경험이 부족했던 때였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무모하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뭐를 얘기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 알맹이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뭐 직업, 그 내 커리어 속에서 내 회사의 뭐 프로덕트를 설명하거나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그렇죠. 일에 대해서는. 그게 있으면 난 좀 자신감 있게 I can speak 음. English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네. 그거를 이제 소연님께서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고 되게 재밌네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콜센터라는 건 진짜 대화를 막 해야 되는 건데 외국인으로서 어쨌든 그런 큰 기업의 콜센터에서 경험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시 결혼을 하면서 아일랜드로 다시 꿈에 그리든 다시 돌아가고 싶던 아일랜드에 진짜 정착을 하게 되신 거죠. 이제 뭐 가족도 생기고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셨고 거기서 이제 링틴을 음.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링틴을 찾으셨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고 인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링크드인이
여기 그때 일을 처음에 여기서 사람들을 저기 구할 때 아직 오피스도 없었을 때였고 이제 링크드인도 미국계 회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제 설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초기 멤버들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링크드인이 없었던 때니까 딱히 그러니까 뭐 구직을 하려면 또 구직 사이트나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뭐 링크드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건 저는 전혀 몰랐고 그 이전에 제가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트워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몰랐는데 저희 남편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운영을 직접 이제 하고 미용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하는데 미용실에 오는 손님 중에 한 분이 그 링크드인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이제 머리 하다 보면은 미용사랑 이렇게 대화하고 수다 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 링크드인이 이제 여기 유럽에서 본사를 설립을 하고 사람들이 뽑는데 한국어를 하는 사람을 뽑는다. 왜냐면 이제 그때만 해도 싱가포르 본사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더블린에 있는 유럽 본사에서 그 아시아 쪽까지 커버를 하는 직원들을 뽑고 있었던 거예요. 고객 서비스 직원을. 아마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의 이제 제가 아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했겠죠? 이렇게 한국인을 뽑는 자리가 있는데 혹시 너희 그 와이프가 관심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고, 링크드인에서 이런 일을 한국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하는데도 관심 있냐? 그때 마침 저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든 또 이렇게 풀타임 잡을, 오피스 잡으로 구해보려고 하는 때였었던 거라서, 당연히 가겠다. 그래서 음, 그렇게 알게 돼서 인터뷰 보고 지원하고 인터뷰 보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고객이었던 그 손님이 저를 리퍼를 해주셨어요. 추천을. 그래서 아무래도 더 인터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있지 않나. 한편으로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만 해도 아일랜드에 한국인이 거의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 말고 또 다른 한국 분들께서 누군가가 지원을 하셨는지 그런 걸 저는 모르니까. 근데 경쟁자도 크게 경쟁률이 심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듀얼 그 바이링구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다가 그런 리퍼럴까지 있고 이러니까 참 운이 좋게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멤버 거의 60 몇 번? 그래서 한 100명 이하로 아주 작을 때 시작을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여기서 소연님이 아일랜드로 처음에 국가를 정하실 때, 해외에 나오실 때, 선배분이 말씀하셨던 게, 영국만 해도 한국 사람들 되게 많고, 가서 뭐 영어도 많이 안 쓸 거고, 또 이렇게 경쟁력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아일랜드는 한국 분들도 많이 없고, 좋은 것 같아. 한번 가봐라.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사실 아일랜드라는 곳은 테크 기업들의 본사가 많긴 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네. 그런데 의외로 또 런던, 뭐 캘리포니아, 뭐 이런 데처럼 한국인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주요했네요. 그 전략이. 음.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알고 여기로 온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빅테크 기업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줄은 뭐 상상도 못 했고요. 따로 이렇게 그 업계를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업계라고 한다면 무조건 PR 마케팅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고, 막연하게 홍보대 행사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인터넷 업계나 이런 하이텍 기업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이건 정말 운명이 그냥 저를 여기로 데려다 준 것 같아요. 아일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더블린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이 더블린에 정말 샌프란시스코나 뭐 런던처럼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 중에서도 학력이 높으시고 실력이 뛰어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면 아마 제가 경쟁에서 밀려나서 이렇게 일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제가 참 운 좋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저는 사실 한국에서 따지자면 스펙이 뭐 대단하지 않은 정말 뭐 지방대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런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저한테는 뒤돌아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right time,
and the 음. right place라는 네.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네. right time and right place에 있는 것도 사실은 실력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소연님의 뭐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결과적인 얘기긴 하지만 소연님이 아일랜드에서 한국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음. 더블린에 계셨다는 거가 사실은 진짜 런던이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에 있는 한국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경쟁이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렇게 링틴을 시작을 하게 되셨고 사실 지금 아까 콜센터에서 일하셨다고 한 보다폰도 굉장히 대기업입니다. 외국에서. 예, 대기업이시고 맞습니다. 지금 네. 링틴은 지금 현재 또 되게 각광받고 있는 테크 기업 중에 하나고 그런 좋은 회사들에서 의도치 않게 또 시작을 하게 되셨는데 인터뷰 과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 좀 알고 리퍼럴 받으셨지만 그래도 내부 인터뷰 과정들을 거치셨을 텐데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고 어떤 식으로 좀 대처하셨을지 궁금해요. 준비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요. 물론 이제 많이들 하시겠지만 예상 가능한 질문 다 생각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 다 이제 스크립트 해놓은 다음에 딸딸딸딸 외웠죠. 외우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갔는데 사실 그때 저는 링틴이 어떤 회사인지조차 거의 알지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큰 회사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고 그때도 물론 미국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왜냐면 그 창업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회사가 얼마나 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지 알고 있었지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하이텍 기업에 관심도 없었고 경력도 없었고 이랬기 때문에 정말 무지한 상태로 인터뷰를 봤었고요. 그래서 또 그 무지 덕에 그냥 깡으로 이 정도 잡이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한국어 당연히 잘하고 영어도 뭐 업무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일에는 내가 적격이라는 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지원한 그 업무가 커스터머 서비스였고 그거는 제가 보다폰에 일하면서 한 콜센터 일도 결국에는 고객 서비스였기 때문에 연계가 또 경력을 넣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 기억에는 그 이후에 제가 텍 기업들 이직을 하면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말 뭐 8 rounds of interview 뭐 이런 식으로 6 rounds 이렇게 엄청 길잖아요 인터뷰 기간이. 근데 그때 저는 제 그 하이어링 매니저, 다이렉트 매니저랑 딱 한 번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폰 스크린은 했었죠. 리크루터랑. 그래서 리크루터가 전화 와서 기본적인 폰 스크린 한 다음에 실제로 가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 대면 인터뷰는 저의 이제 나중에 상사가 되는 그분과 한 게 딱 한 번이었고요. 그 뒤로 바로 전화를 받아서 합격했다고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좀 쉽게 사실은 들어가게 된 케이스지 않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만약에 링크드인에서 고객 서비스 직업을 뭐 어떤 언어로든 뽑는다면 아마 그래도 최소한 2라운드나 3라운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진짜 그게 또 회사가 또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또 다른 경력 속에서도 링크드인 출신이라는 것도 되게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네네.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군요. 그 처음에 회사 나와라. 그리고 이제 뭐 그쪽에서 오퍼를 하고 이런 거를 좀 받는 게 물론 뭐 보다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오퍼 받고 뭐 이런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될 거다 이런 거가 사실 조금 생소하셨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이직을 많이 하셨으니까 처음에 어떠셨어요? 거기서 뭐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출근하고 뭐 네. 우리가 샐러리는 요렇게 할게요.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네. 그때의 감정과 어떤 대처를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궁했고 이 일이 너무나 필요했고 왜냐면 저는 그때도 생각한 게 내 꿈은 고객 서비스가 아니라 마케팅 홍보니까 근데 그 마케팅으로 홍보로 바로 점프를 하기에는 내가 경력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려면 이 도어 오프닝 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줄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링크드인을 그 다리가 되어 줄 수 있는 일과 회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실하게 이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리크루터가 나중에 전화 와서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주면서 연봉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시작 일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사실은 전혀 협상을 아예 하질 않았죠. 그때는 뭐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조차 저는 몰랐고 그냥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냥 합격했다는 기쁨에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내가 무기가 없는데 싸우려고만 하면 사실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한테는 그때는 돈보다 연봉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일이 나한테 앞으로 가져다 줄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들어갔죠. 그 사회 초년생들이나 첫 번째, 두 번째, 뭐 한 5년 차 이전에 직장을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직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연봉 협상을 해야 되나요? 음, 주는 대로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뭐 연봉 협상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일까요? 뭐 음,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음. 소연님은 뭐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 때랑은 사실 많이 좀 달라진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이 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제가 했던 것처럼 아예 넙죽 그냥 엎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연봉 협상을 하려면 내가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내가 지원하는 이 회사의 이 직책과 업무가 어떤 레벨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알고 나서 그 갭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협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해서 협상을 아예 안 하면 음, 사회 초년생을 프로페셔널 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다면 좀 더, 유능하게 보고, 좀 더 이렇게, 커리어 쪽에 관심이 있고, 또는 이 업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내가 이전에 경력이 있었다면, 얼마를 받았는지가 일단은 나의 가치 결정을 할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구하는 그 일에 샐러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요즘에는 여러 그 툴이 많아서 그런 정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구한 다음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현재 페이와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일의 페이를 생각을 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점프를 해서 어느 정도 더 선에서 부를 수 있을지, 그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리서치를 했을 때 연봉의 이제 레인지를 아마 들으실 텐데, 이제 서치를 해보시면 지금 지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직을 하고 연봉 협상을 하면서 또 제가 하이링 매니저의 포지션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내 능력에 자신감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제일 높은 거를 부르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릴 것 같아요. 네. 제일 높은 거 부르고, 왜냐면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돈 쓰는 거고 어차피 버짓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버짓이 정해져 있고 내가 캔디데이트를 여러 명을 볼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캔디데이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능력도 있고 경력도 좋고 인터뷰해 보니까 태도도 좋은 것 같고 우리 회사나 팀이랑 맞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일을 구하면서 책정한 이 버짓에 제일 높은 거를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세게 부르지? 이 사람 안 뽑아. 이러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 사람이 인재면 무조건 뽑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이 제시한 금액이 우리 버짓과 더 넘어가서 높은 금액이라면 이쪽에서 오히려 연봉 협상을 하려고 당연히 시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조건 높게 부르고 들어가라. 근데 그게 높게 부르는 게 말도 안 되게 내 능력과 관계없이 높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선인지를 잘 알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의 레인지가 있다면, 굉장히 뭐 하이스트한 레인지랑 로이스트한 게 있다면, 제일 높은 대로, 네. 이제 뭐, 우리 네고시에이션 협상 쪽에서는 앵커링이라고 음, 하죠. 앵커링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앵커링을 높은 쪽으로, 네. 일단은 먼저 제시를 해라. 네.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그 보다폰에서 뭐 일을 하시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일랜드에서 자리 잡으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안정적으로 직장을 딱 구하신 건데 네네. 가서 일해 보시니까 정말 꿈꾸던 대로 네. 좋던가요? 어떠셨어요? 링크드인에서의 생활이? 네, 저는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음, 다른 점, 보다폰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보다폰은 아이리시 회사라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고요. 물론 이제 영국 회사긴 하지만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리시 로컬 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다면 이 링크드인에서는 아무래도 그 유럽 본사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유럽 전역에서 오신 직원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국적도 정말 다양했고 저처럼 제가 이제 한국 시장을 담당했듯이 일본 시장 담당하는 일본 친구도 음, 있었고, 중국 친구는 왜 그랬는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고, 어쨌든 유럽 전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있었고, 특히 저희 부서는 그야말로 고객 서비스 팀이다 보니, 정말 유럽 전역에서 온, 한 15개 이상의 국적의 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어학원에서 있었던 경험처럼 그 친구들도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 릴로케이션 한 케이스고 가족 없고 친구 없이 여기에 새로 이제 일만을 위해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객 서비스는 주로 early in career,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이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젊고 그래서 재미있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안에서도 서로 굉장히 앰비션 있는 친구들, 욕심 많고 다 나름대로 그래도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꿈과 이런 게 있어서 온 친구들이니까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었는데, 음, 그래서 일적으로도 굉장히 다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일 밖으로도 파티도 많이 하고, 서로 막 놀러 가고, 어디 유명한 관광지 이런 것도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래서 예, 안팎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네. 아무래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 회사의 유럽 그 본사 네네. 인대로 가시다 보니까 진짜로 글로벌 환경에서 일을 하시게 됐고 글로벌에서 모여든 인재들이 많았고 네. 그 로컬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 업무 환경이었고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관계들이 글로벌에서 온 친구들이니까 네. 같이 또 새로운 것도 보러 다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들을 하셨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커리어가 진짜 글로벌 커리어가 링크드인에서 이제 네. 시작이 좀 되신 거네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의 cultural background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서도 이렇게 밑에 남부 지역 쪽, 남부 유럽 쪽에서 온 친구들은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렇구나. 북쪽 유럽, 북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또 회의할 때 스타일이 이렇구나. 뭐 센트럴 유럽, 젊은이나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조금 더 회의할 때 다이렉트하고 뭐 이렇게 유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저를 이렇게 그 안에서 그룹에서 볼 때도 내가 조금 더 내 의견을 강하게 안 얘기하면 나는 발언권 기회도 못 갖겠구나. 얘네들이 너무 목소리도 크고 자기 의견을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글로벌 기업에서 여러 국적의 그 동료들과 일을 할 때 한국인으로서 내가 또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을 해서 내 강점을 살리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수습 기간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겪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링크드인은 어쨌든 미국계 기업이니까 미국계 기업의 그런 문화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습득을 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유럽 지사였지만 그 보통 고객들이 그때만 해도 미국의 거의 뭐 6, 70%가 미국에서 더 시장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 응대를 하는 분들의 6, 70%도 미국 분들이셨어요. 그렇고 또 그런 분들과 일을 하다 보면 그 미국의 본사에 있으신 분들이랑도 업무를 같이 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다양한 업무 스타일이나 그런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과 일을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첫 해외 출장의 경험이 링크드인을 통해서였는데,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렇게 사회 초년생으로 처음 이렇게 뭐 고객 서비스 팀에 들어온 저희들도 다 그때만 해도 그 네브라스카에 있는 그죠.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오마하라는 곳에 저희를 다 출장을 보내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그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새롭고 너무 신선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그 소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커리어 초기에는 회사가 사실은 나를 성장시켜주면서 나한테 출장도 보내주고 외국 친구들하고 일하는 문화도 알려주고 본사랑 네. 소통하는 것도 알려주고 나를 계속 성장시켜주면서 돈까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소연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커리어 초기에 회사를 선택할 때 너무 지금의 연봉이 뭐 음. 높고 낮음,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에 좀 신경 쓰기보다는 내 성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가, 이 네. 회사가 나를 좀 주고 있는 그런 음. 것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한테 이제 이직 고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음. 특히 이제 초기에 계신 분들은 시니어들은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어떤 경험들을 주고 있는지 회사가 네. 그런 위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어, 네. 소연님께서 그 링틴에서 근데 되게 좋은 링틴이었는데 이직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나요?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이직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링크드인에서 거의 3년을 일했는데 그 3년 사이 링크드인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인했을 때는 100명 이하에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사무실도 템포러리 사무실이었고 그러다가 저희 정말 메인 이제 오피스로 옮기면서 거의 몇천 명에 육박하는 회사로 그 유럽 지사만 해도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로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런 작은 회사에서 작은 팀으로 일할 때 즐거움이 조금 없어지는 것도 느껴졌었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고객 서비스 팀에 계속 있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마케팅 쪽으로 나가고 싶어 했는데, 마케팅 업무로 변경을 그 링크드인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 허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저희 그 링크드인의 마케팅 매니저분한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익스피리언스라도 하고 싶다. 워크 익스피리언스 식으로. 그래서 나한테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분께서도 저를 그거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가 그 정도로 열정 있게 이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셔서 일을 시키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희 그때 제 이제 부서 매니저 그 마케팅 부서 매니저 그리고 HR 해서 셋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자면 저희 부서에서 저의 그 예를 들어서 뭐 20%를 이 마케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그때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함으로써 또 저희 부서에 있는 다른 또 친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 이제 프로덕티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복잡한 상황 끝에 그게 불발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링크드인 안에서는 마케팅으로 이 업무 전환을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아, 큰 기업의 그 마케팅으로 들어가기에는 경력이 없고 마케팅 경력이 그렇다면 스타트업으로 가야 되겠다. 스타트업에서는 그래도 경력을 뭐 크게 쳐준다기보다는 열정과 이런 걸 좀 보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스타트업 그런 경쟁력 면에서도 스타트업이 맞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회사가 커지다 보니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일했던 그런 또 장점들 이게 또 그리웠고 그래서 나 이제 작은 회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내가 좀 더 임팩트 있는 일을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스타트업으로 이제 모색을 해서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틴에서 그 이직할 회사들을 이렇게 알아보시기 시작하셨겠네요. 네. 그래서 시작 마음을 먹고 일을 구하고 하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링크드인에서 거의 2년 차 정도 됐을 때였고요. 왜냐면 저는 그곳에서 막 2, 3년 이렇게 오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부서에서. 그래서 2, 3년 동안 2년 차 됐을 때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다가 그게 막혔을 때 그러면 이제 눈을 밖으로 돌려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게 그러면 내가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일환으로 사실은 마케팅이랑도 얘기를 한 거였어요. 내가 이 마케팅 부서로 링크드인 내에서 이직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가 참여를 해서 했던 경력을 이력서에 넣어서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마케팅직을 구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링크드인에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 공부하는 걸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링크드인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을 마스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석사인가요? 학사 뒤에 마스터가 석사죠. 예.
그래서 석사 공부를 링크드인 돈을 받아서 다행히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석사를 하고 마케팅을 그거를 따고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바로 또 이렇게 운 좋게 취업이 돼가지고 옮기게 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직 다른 특히 업종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직하시려면 로건님께서 잘 요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대로 일단은 기존 회사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을 해보시는 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예,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회사에서 또 지원돼서 뭐 배우는 거, 자격증 따고 이런 거 지원이 되면 그런 것도 다 누리신 만큼 누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직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회사에서 정말 성장을 마스터까지 이제 석사 학위까지 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을 정도로 링크드인에서 많은 좀 성장과 경험을 하시고 그렇게 이직을 하시게 되셨는데 이직을 꽤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쭉 보면은 네, 뭐 한 대여섯 번 하신 건가요? 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CV에, 레주메에 이직 너무 많이 하면 음, 좀 안 좋아하시는데, 안 좋아하는 문화도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헤드헌터 분들이 좀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고객은 이런, 이직 많이 하신 분들 안 좋아하세요. 뭐 그럴 이렇게 수 있죠. 하시다 보니까 지원자나 이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연님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직을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게 두려워서 안 할 이직이라면 아예 이직을 하는 이유가 불분명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직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내가 이직을 많이 함으로써 그게 어떤 회사에서는 웰컴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헤드헌터들에 대해서는 거절의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내 컨트롤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직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본인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거를 알고 있으셔서 이직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축하받아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직 자체가 어떻게 보면 achievement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과 자체죠. 이직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그 다른 미래의 회사나 아니면 헤드헌터들에게 플러스 작용을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제 경력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이 봤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프레이밍을 하냐,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고, 기본은 내가 이직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고 결정하면 밀고 나가고 그 결정한 부분에 서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고 이렇게 이직을 함으로써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됐고 어떤 뭐 배움과 경력이 됐는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시면 그렇게 미리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일은 크게 나중에는 결국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드려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음, 그, 제가 만약에 하이어링 매니저 입장이라고 해도 음,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소연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소연님의 이력서를 받고 또 어떤 분 한 회사에서 15년, 뭐 20년 계신 분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할 때, 음, 어, 뭐 그냥 일반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저는 소연님의 이력서 이렇게 많이 옮기신 분을 보면 이분은 계속 성장하고 계시구나. 본인의 영향력을 다른 회사들로 계속 확장하고 계시구나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더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소연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려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내가 얻는 거고 다른 부분까지 커버할 수는 없죠. 음, 근데 그거가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어, 괜히 그런 거 걱정 때문에 진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직 자체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취고 축하받을 일이다. 네, 네. 너무 멋있는 말씀. 네. 그리고 그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면
이제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을 봤을 때 처음에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라고 이제 우려를 하실 게 이 사람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아니면 사람들이나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여러 군데에 계속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준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거는 I'm talking syncopated breathing in love every evening, going 3, 6, 5